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2017년도 이제 3일 남았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이고 더 빨리 가라고 재촉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만은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것이 시간입니다. 요사이 조갑제닷컴 접속자 수가 아주 많아졌습니다. 이 통계에 의하면은 하루에 한 15만 명 정도 최근에는 접속하고 계시는데 한 분당 평균 한 9분 정도 시청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합치면은 연수로는 2년이 넘습니다. 2년. 그 통계를 볼 때마다 제가 엄숙해집니다. 제가 15만 명의 시간을 2년분을 매일 2년분을 제가 매일 받아서 쓰는 거죠. 어떻게 보면 2년분을 제가 받아서 시청자 15만 명의 시간 2년분을 제가 받아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돌려드리니까 참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년입니다. 2년을 제가 대신 사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매일 여러분들의 시간 2년을 제가 대신 사니까 정말 이 시간을 아껴야 되겠습니다. 연말이 되니까 여러 가지로 언론 보도가 문재인 정부의 지난 한 7개월을 돌아보면서 내년은 어떤 다짐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충고가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슴을 열고 이 충고를 경청하는 자세를 취하느냐 무시하느냐가 결국은 5년 뒤의 문 대통령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대 대통령이 몰라서 실패하지는 않습니다. 알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실패하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차례 알았습니다. 지금 언론사 비판이 기분 나쁘더라도 한번 듣는 자세를 취하는 게 본인을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자 조선일보의 사설은 이 판의 개성공단 폐쇄 시비 정말 제정신인가? 정말 제정신인가? 아주 격렬한 표현인데 이게 격렬하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전 정권의 개성공단 폐쇄, 전 정권의 5.24 대북 제재 조치가 적법 절차를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독단으로 결정됐다, 문제가 있다, 이런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한 아주 격정적인 반응입니다. 격정적인 반응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특히 민간에서 위촉된 위원 9명 전부가 좌파 성향이라고 하니 당연한 결과이겠지만 편향성도 이 정도면 병적이다 하는 이 사설의 지적이 마음을 좀 울립니다. 이 사설은 또 이렇게 지적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가 전 세계의 북한 대사관에 꽃다발을 보내려 했다가 취소하는 일도 벌어졌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그랬다고 한다. 참 이거는 코미디 중에 코미디인데 북한 대사관에 꽃다발을 보내면은 꼭 참여를 합니까? 참여한다고 한들 그게 평창올림픽 성공을 보장하는 것입니까? 이 정도니까 지금 세계는 김정은을 몰아내야 된다. 김정은을 뒤엎어야 된다. 김정은을 제거해야 된다. 그것이 북핵 제거로 가는 길이다. 깡패, 로켓맨,
뭐 마피아 등등 온갖 말로 이 북한 노동당 정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어느 나라에서 생긴 조직인지, 혹시 저 남태평양의 통가에서 나온 조직인지 모르겠지만은 꽃다발을 보낸다고 했답니다. 대사관에 꽃다발을 보내겠다고 했다가 다행히 취소는 했답니다. 이러니까 이 판의 개성공단 폐쇄 시비 정말 제정신인가 하는 이 사설이 과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연일 이 정권의 이 본질을 지적하고 있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통일부 정책혁신위원장 가톨릭대 신학과 교수 김종순 신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뭐 이렇게 하더니, 김정은의 대변인 성명을 듣는 기분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종북 성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뚜렷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통일부는 적화통일부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통일부는 적화통일부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도 제정신이냐 하는 이런 반응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오늘 유일한 습관인 문화일보 사설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사설 첫 제목이 미일과 멀어지고 중북에 협박당하는 문정부 외교. 역시 외교 안보를 걱정하는 문재인 정부의 안보 외교 정책을 걱정하는 사설 논평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는 것은 홍보를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쇼를 잘한다고 하는데, 쇼 잘하는 것도 실력입니다. 정치인이 쇼를 잘하는 것도 실력입니다. 그것이 60, 70%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에게는 이 지지율이 하나의 동력원입니다. 지지율이 떨어지면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지지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선전, 쇼는 중요한 겁니다. 그쪽 분야는 잘합니다. 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KBS, MBC를 장악하려는 공작 또한 성공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이 안 통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안보 외교 분야죠. 여기서는 지금 연일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미국, 일본과 멀어지고 중국, 북한에는 협박당한다, 이런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일본, 중국, 북한 사이에서 완전히 동네북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동네북. 북한 핵 문제 해결한 뒤에 그 사후 처리 과정에서 동북아시아의 질서가 근본적으로 변하게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문재인 정부가 외교 안보, 특히 안보 외교를 잘 해야 되는데 이렇게 소외되고 동네북이 되면은 그 결과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을 넘어서 국민들의 생명, 재산, 자유가 축소 내지 탈취당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반도 운전대는 고사하고 외교적 왕따가 될 판이다, 이런 표현가 있었습니다. 평창올림픽에 미일 중등 주변국 정상 누구도 오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제는 처음부터 영향을 의심받은 외교 안보팀을 쇄신하고 외교 노선도 재직립해야 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상환 한국외국어대 교수, 국제정치학입니다. 분야가. 제목이 민중주의 외교로는 국익 못 지킨다. 이 제목이 상당히 정확한 지적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중주의 외교, 여기 지적하고 있는 것은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 포스가 낸 보고서는 국가 간 합의를 무시하고 비공개로 약속한 문서를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인데 이것은 정상적인 외교 관행이 아니다. 이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민중주의 외교라는 말은 별로 들어보지 못한 말인데 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의 이념이 뭐냐면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헌법상의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그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안 씁니다. 민중민주주의라는 말을 씁니다. 또는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써요. 그게 다 헌법과 배치되는데 민중민주주의는 그게 계급투쟁론입니다. 민중이란 계급을 절대시해서 민중이 정권을 잡아야 한다. 민중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적폐 대상이다. 법도 민중을 보호할 뿐이고 적폐 대상은 법의 보호에서 제외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지금 정책화하고 있습니다. 수사에도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외교로 가면은 이게 제국주의론으로 갑니다. 계급투쟁론의 대외적 측면은 제국주의론입니다. 이 세계도 이 제국주의 국가가 있고 그 제국주의로부터 당하는 국가가 있다. 이런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에 적용될 만한 그런 낡은 틀로서 이 국제정세를 봅니다. 그러면은 미국을 제국주의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북한은 그 제국주의로부터 희생당하는 동정해야 할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틀을 가지고 보면 자연히 반미 친중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미 반일 친중 친북으로 갈 가능성이 많은 게 이게 개업투쟁론적 대내 정책과 제국주의론적 외교 정책인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합쳐져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이상환 교수는 민중주의 외교로는 국익 못 지킨다고 딱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이것도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 분들이 한번 읽어볼 만한 것입니다. 문화일보 이현종 논설위원은 아주 쉽게 문재인 대통령한테 충고를 합니다. 이제는 내년부터는 전 정권 탓 못한다. 올해는 그래도 박근혜 정권이 잘못되었으니까 우리도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할 수 있었지만은 이젠 전 정권 탓하는 것은 내년부터는 안 되니까 이제는 상대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전 정권과 비교해서 평가를 받을 것이 아니라 절대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젠 절대 평가를 받을 시점이다. 곳곳에서 적폐청산 피로증이 만연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분도 한반도 상황을 둘러싼 외교 안보 능력을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상황에 대한 문 정부의 관리 능력이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내년에 그렇다는 얘기죠. 미국의 인내심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문 정부가 자신하는 대화의 모멘텀이 오지 않는다면 운전석은 미국에 넘어갈 것이다. 청와대도 참모들이 지방선거 총선을 겨냥해 자기 살 길을 찾아 나서기 시작하고 자기 주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 청와대에 쏠린 권력의 무게는 여의도로 옮겨갈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연말에 갑작스럽게 떠오른 이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한 의구심이 내년에 가면 이게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대될 가능성이고 내년 2월 말로 예정된 평창 올림픽이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평창 올림픽에 만약 아베 총리,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주석이 참석하지 않는다. 아주 외로운 평창 올림픽이 될 가능성도 있고 그 시기를 전후해가지고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될 수도 있습니다.
이 한일 관계에서 지금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난 것을 문재인 정부는 모르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는 이 반일 감정을 상당히 반일 감정에 기대를 걸고 정책을 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2016년에 부산에서 부산 영사관, 일본 영사관 앞에 소녀상을 세웠을 때 당시에 문재인 씨는 그때는 대통령 후보가 아니었습니다만 그것을 철거하는 그 불법권 줄물로 판단해가 철거하는 부산 동구청 사람들을 마치 친일파로 모는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청이 일단 가져갔던 소녀상을 돌려주었습니다. 이것이 한일 관계를 나빠서 대사 그리고 총영사가 일시 소환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수상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를 이번에 재검토를 했어요. 재검토를 해서 이대로는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일본의 반응이 과거와 완전히 다릅니다. 정부가 아베 총리는 단 1mm도 움직일 수 없다면서 재협상을 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이 재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한국이 아무리 요구해도 이것은 메아리 없는 절규에 불과합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하면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민심이 바뀌었습니다. 일본에 이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항상 한국 편을 드는 이른바 일본 내의 진보 세력, 좌파 세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세력조차도 이제는 한국에 대해서 반한 감정을 갖게 되니까 일본의 여론이 아베 수상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아베 수상이 이제는 친한 정책을 쓰려고 해도 반환으로 돈 일본의 여론이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제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끝내야 된다는 피로감이 강합니다. 그렇다면은 반일 감정에 기대하고 세우는 정책은 메꿔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반미로 비춰지기도 해가지고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동북아시아에서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엄청난 문제를 두고 스스로를 약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이런 지적을 지금 보수적 언론사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교나 안보는 한 번 실수하면 그것을 바로잡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필리핀에서 1980년대에 미군 기지를 철수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걸로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받았지만 그것을 지금까지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을 달래기 위해서 한미 간의 군사훈련을 축소시키든지 거래용으로 쓰겠다고 하면은 나는 즉시 미국 대통령에게 주한미군 철수를 건의하고 한미동맹 해체를 건의하겠다고 한 이 벨 전 유엔군 사령관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날 한미 관계가 아슬아슬한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한 해를 넘기게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강점은 선전 그리고 쇼맨십이라고 한다면 가장 약한 데가 바로 이 외교 안보라는 면. 가장 약한 데서 탈이 납니다. 정치인은 강한 데서 탈이 나지 않습니다. 강한 데 집중하다가 보면은 허점을 점점 크게 만듭니다. 그럼 거기서 무슨 사고를 만나게 됩니다. 사고. 지금 IT 정보화 사회에서는 지도자와 관련된 어떤 스캔들, 어이없는 사고 하나가 그 정권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그런 식으로 해서 붕괴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자기의 가장 약한 점을 보완해야 됩니다. 가장 약한 점, 즉 외교 안보를 보완하려면 딱 길은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정신으로 돌아가고 한미 동맹을 강화를 하고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국가라는 자신감, 그리고 방공, 자유, 민주, 법치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을 대한민국 건국 70주년으로 기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